뭐 어떻게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제 술 한잔하고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저는 이제 직진으로, 이제 저희 차는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왼쪽에 어떤 차가 이제 우회전으로 꺾다가 쿵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됐고,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설계사인 저는 대인 합의며 그 다음에 대물 합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교통사고 합의 처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대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에 대한 이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대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물에는 총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어떤 처리 방식인데요. 당연히 제 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차를 갖다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업사에 차를 맡기게 되고, 그러면은 차를 맡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차를 렌트카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차를 받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렌트카를 갖다 대여하는 그 어떤 비용의 대략적으로 약 3분의 1 정도를 현찰로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 차가 한 일주일 동안 그 공업사에서 수리 기간이 잡히게 되면은 일주일치의 렌트비의 약 3분의 1 정도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고, 렌트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그 렌트카 그 비용은 보험사에서 이제 대신 지불을 하게 되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사고 난 그 당사자 분이 그 상황에 맞게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미수선 처리를 받는 방법인데요. 미수선 처리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차를 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이제 보험사에서 현찰로 받는 방법이거든요. 이때 이제 현찰로 받게 될 때 보통 미수선 처리를 하게 되면은 100% 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70~80% 정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미수선 처리라는 게 왜 등장했는지를 갖다 좀 알아보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할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현재 지금 약간 돈이 좀 급해가지고 이 차가 손실난 부분을 갖다가 수리를 하는 대신에 그거를 비용으로, 돈으로서 커버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차가 되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폐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던 차였기 때문에 굳이 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수리나 이제 그 사고 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리는 하지 않고 이제 보험사로부터 이제 돈으로 지급받는,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굳이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찰로 받는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현찰로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왜 70~80% 정도만 현찰로 주냐면요, 보험사는 원칙적으로는 그 차를 갖다가 원상복구할 권리를 가지지만서도 그 차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갖다가 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어떤 정해진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0% 다 주기보다는 약 70~80%로 현찰로 해가지고 주게 되는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 사실 이게 좋은 게, 차를 공업사에 맡겨가지고 예를 들면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다 나가는 걸 갖다가 70~80%만 해서 현찰로 주기 때문에 700~8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수선 처리를 하게 되면은 보험사에서도 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물 관련해가지고 내 차에 대한 문제에 관해가지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물은 대물대로 이제 처리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몸이 다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건 다쳤겠죠. 네, 뭐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갑자기 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이 놀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등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약간 디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인, 실제 대인은 합의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떻게 합의를 갖다가 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저도 이제 약간 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당연히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사고 난 어떤 어떤 그 정황에 맞춰서 또 저도 제 몸 상태에 맞춰서 실제 치료를 받으면서 대인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대인 합의 그 합의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금액은 휴업 손실액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은 그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제 입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이 각양각색이죠. 그런 어떤 직업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휴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휴업에 의한 손실된 금액을 갖다가 정산을 해가지고 주는 그 부분이 이제 휴업 손실액이고 이 휴업 손실액이 대인 합의금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합의금에 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향후 치료비거든요. 실제로 내가 교통사고가 제가 지금 난 상태에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보험사는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합의를 보게 됐을 때 본 이후부터는 제가 만약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거여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사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치료비가 얼마 들어갈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 합의금, 그 대인 합의 안에 그 금액을 산정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향후 치료비 내용이 되겠고, 이 금액도 얼마를 산정해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대인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합의금에 포함된 마지막 이제 금액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위자료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됐을 때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치 2주 경추 염자예요. 보통 이제 뼈가 부러져서 골절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전치 4주거든요. 근데 제가 골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치 2주예요. 전치 2주이면은 보통 외관상에 딱히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내상을 입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 났던 어떤 그런 흔적이나 그런 게 꿈에 나오면서 악몽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정신적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감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차가 쑥 이렇게 지나가기만 했을 때도 이렇게 깜짝 이렇게 놀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다 후유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산정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마지막 합의금 금액에 포함이 되는 이게 이제 위자료인 거고, 이 위자료까지 합쳐가지고 휴업 손실액 그리고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이 세 개가 다 이제 대인 합의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가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그 대리기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가 난 거고, 상대방 이제 차가 제가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끼어들면서 제 쪽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거의 100% 상대방 차량 과실이라고 봐요. 90% 이상 제가 봤을 때 아니면 100%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차량도 사실 그 대리운전기사님이 사고를 낸 거거든요. 어찌됐건 뭐
이게 과실상계가 몇 대면 나오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 과실이 조금 잡힌다라고 해도 제 차를 운전한 그 대리기사님이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사에서 뭐 예를 들면 9대 1이면은 10%에 대한 부분은 그 보험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험사를 통해서 제가 뭔가 해줘야 될 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저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교통사고가 지금 이런 케이스로 난 것 뿐이고 제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난 걸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과 제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대인 합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합의가 다 종결되고 나면은 종결되고 났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